부산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원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선박 수리업체 직원과 그 가족까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모두 63명입니다. 부산시는 전체 치료 병상이 131개로 현재로서는 병상 운영에 여유가 있다며 환자가 늘면 경증 환자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군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수부는 해파리 절단망과 대형 흡입기 등 방제 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해 해파리 제거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코로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선박을 수리했던 수리공은 물론 가족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페트로워너 선원 1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32명의 집단 감염자가 나온 이후 6일 만입니다. 추가 확진자 12명은 최초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2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전체 승무원 9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지난 한 달여 사이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선박 8척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9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선박에 남아있는 선원들입니다. 선박 특성상 내부 공간이 좁아 격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데 육상의 격리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 단계입니다. 선박 내에 격리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선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페트로워너에 올랐던 수리업체 직원 9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자 가족에까지 전파된 사례도 있어 우려했던 3차 감염이 현실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선박 수리에 참여한 직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언제 배에 올랐는지는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저희가 별도 분류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페트로원을 수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했는지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환자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부산 133번 환자는 완치돼 지난 28일 퇴원했고 153번 환자와 러시아 선원 7명은 29일 퇴원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러시아 선박 관련 코로나19 검사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러시아 선원의 무더기 확진 사례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현재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모두 63명으로 지역 환자가 14명이고 나머지 49명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입니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부산의 코로나19 입원 치료 병상은 모두 131개로 현재로서는 병상 운영에 여유가 있지만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경증 환자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경대학교가 학생들이 1학기에 낸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부경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최근 3차례 회의를 거쳐 특별장학금 지급안을 마련하고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8,400여 명에게 오는 10월쯤 최대 23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가 지난 27일 1학기 등록금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기로 했고 한국해양대도 같은 비율로 학생들에게 개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의대와 동명대는 지난 4월과 6월 학생들에게 각 10만 원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셧다운된 지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름 휴가철 대목이 실종된 상황에서 지역 항공업계와 주변 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국제선 앞 주차 빌딩은 아예 2층을 막아놓았습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던 지난해와는 딴판입니다. 국제선 청사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 이후 4달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국제선은 언제 운행을 재개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선 청사 앞에는 손님보다 기다리는 택시가 더 많습니다. 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을 이어오던 사설 주차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공항 주차장이 증설된 데다 국내선 수요만으로는 여름 휴가철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선이 운행이 안 되니까 차가 안 들어오죠. 안 되는 거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3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운항된 국제선 비행기는 4편에 그쳤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7월, 8월도 그냥 항공사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국제선 띄우고 싶다고 그때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국토부나 이런 데서 그때 좀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국제선 운영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항공업계와 공항 주변 상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박찬입니다. 기장군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다 자랐을 때 몸의 크기가 1에서 2m, 무게 150kg에 달하는 대형 해파리로 피부에 쏘이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독성이 강해 해수욕장 피서객이나 어업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는 100제곱미터당 1마리 이상이 발견되고 민간의 해파리 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할 때 발령됩니다. 해수부는 해파리 절단망과 대형 흡입기 등 방제 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해 해파리 제거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주를 지나고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올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기온이 평년 기온인 23.9도보다 0.5에서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무더위는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겠고 열대야 일수는 12일에서 17일로 평년 5.7일, 지난해 9.3일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지원금리는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한도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연재해 종료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해당 구군에서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을 받은 뒤 대출 취급은행으로 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근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편도 제거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달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유족들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지은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아들을 보낸 아빠의 바람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6만 5천여 명이 동의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환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지.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가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최근에는 의료기구 영업사원이 수술했다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수술실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저나 우리 가족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수술실에서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혹시 모를 의료사고 분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달아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뭐 저희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를 달면은 뭐 저희가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최선의 수술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나 중요한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이 그런 중압감에 있어서 뭐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위를 수술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로서 수술실에서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찝찝할 것 같기도 하고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뭐 CCTV 촬영 동의서에 동의하는 환자에 한해서 촬영을 하든 뭐 조금 세부적인 제도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CCTV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병원 측에서 제공을 안 한다 그러면 무용지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사회는 의료인들의 진료 위축을 비롯해 환자와 간호사 등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운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의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산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3일분도 되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 2주에 한 번,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헌혈에 나선 헌혈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 김일수 씨를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 올해 57살 회사원 헌혈왕 김일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1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의 조카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에 처음 헌혈에 나섰다는 김일수 씨. 그는 2주에 한 번 10년 동안 거르지 않고 헌혈의 집을 찾았고 그동안 모은 헌혈 증서만 138장에 이릅니다. 헌혈하는 날은 격주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 헌혈을 일상 속으로 들여놨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대한적십자로부터 은장, 금장, 명예장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헌혈왕이라는 명예보다 수많은 백혈병 어린이들을 살리는데 자신의 헌혈 증서가 쓰인 일이 더 큰 기쁨입니다. 이왕 한 거 뭐 그 친구는 어차피 갔더라도 또 다른 또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생명을 구했다고 혈액원에서 이제 이리 문자가 왔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쁘지. 헌혈 증서 한 장이면 헌혈한 혈액의 3배가량이 백혈병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보람에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랑 나눔 서약도 했습니다. 저도 헌혈에 참여해봤는데요. 이 조금만 수고로움을 더한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사실 한 번의 헌혈도 마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9일 기준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4.21분, 부산은 2.91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헌혈이 크게 줄면서 혈액 보유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 들어 다시 헌혈자 수가 회복세지만 아직은 부족한 수준. 부산 지역 혈액 보유고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김일수 씨는 생명을 나누는 작은 기부에 시민들도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그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지금 뭐 코로나를 하니까 사람들이 분위기에서 혹시 그 감염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안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9일 오후 3시 30분쯤 수정터널 내부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5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트레일러와 SUV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1일 출범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의 팀장급 외부 공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할 행정 5급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1일부터 사흘간이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정됩니다. 부산시는 관련 사건의 상담고 조사 등을 담당할 시간 선택제 나급 인원 1명도 함께 모집합니다. 부산시가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 15곳에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펼칩니다. 부산시는 올해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김해국제공항 진입로에 있는 공항 파출소 앞과 평강로 평강주유소 앞, 동삼시장 인근 등 모두 15곳의 교차로에 교통섬 설치와 신호체계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또 휴가철 통행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윤산터널 입구 주변, 오시리아 관광단지 기장 해양로 등은 교통체계 정비를 통해 시민 교통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국마사회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이 인터넷으로 보는 부산 경남 여행 영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 경남 지역 또는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나 말과 관련된 영상이면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무편집 영상 등 자유 형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8월 31일까지 본인의 영상을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고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7월 30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 새벽부터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휴대가 편한 우산 챙기시는 편이 좋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차차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흐리거나 비 소식 있겠고요.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초반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으니 야외 활동 시에는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